자, 알아야 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2번 비와 봅니다. 날비자 불화자, 이제 불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비와는 특히 산불 날 때에 이게 바람이 불면 이 불이 난 산에서 바로 저 산으로 바로 불이 옮겨가는 그런 위험한 현상입니다. 자, 별이 4개고요. 1, 2급 해당됩니다. 불티가 바람에 날리거나 튀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되는 현상이 비와에 의한 연소의 확대이다. 비와에 의해 연소가 확산되면 하원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장소에 다수의 발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불티는 클수록 발화의 위험이 높지만 작은 불티라도 바람, 습도 등의 영향에 따라 화재로 발전될 수 있다. 자, 불티의 비와 거리와 범위는 연소 물질의 종류, 발화부의 화세, 풍력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다음 연기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연기의 정의. 연기란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밀입자를 가리키며 그 크기는 0.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0.01입니다. 0.1이 아니에요. 자, 안개 입자 10에서 50 마이크로미터보다도 작습니다. 화재 시의 연기는 연소와의 결합 결과로 발생하는 가스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가연물의 열 분해로 방출되는 전기, 자, 잘 봅니다. 전기, 탄소 입자, 거름, 미온소 전기가 응축된 액적, 자, 이 종류, 즉 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액적, 거름, 탄소입자, 전기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등이 화재로 발생하는 열에 의해 대기 중에 확산, 부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화재에서 발생하는 연기란 연기 밀입자만을 구분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연기 입자를 포함한 열 기류 전체를 의미한다. 이랬어요. 연기의 확산과 유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기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또 흘러서 이동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연기의 확산 속도,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책에 없는 도표를 만들어서 하나 여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쉬울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의 확산 속도에서 사람에 이제 비교했는데, 사람은 보행 시, 자, 1에서 1.2 미터 세크가 됩니다. 1초에 1에서 1.2 미터를 이동하고요. 연기는 건물 내에서 수평으로 0.5에서 1m 세크 이동합니다. 0.5에서 1m 세크. 자, 그러면 수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계단실입니다. 계단실은 쭉 위로 뚫려 있기 때문에 굴뚝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열이 있으면 그만큼 빨리 움직입니다. 위로. 자, 초당 2 내지 3m 움직입니다. 자, 초기에는 2에서 3m 세크 움직이고요. 자, 화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농연이 됐어요. 그러면 열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됐겠죠. 그러면 이게 3 내지 5m 세크가 됩니다. 자, 초기에는 2에서 3m 세크. 농연에는 3에서 5m 세크 됩니다. 그 다음에 복도 봅니다. 복도는 이제 수평이니까
초기는 0.5ms고요. 플래시 오버 이후에는 0.75ms입니다. 자, 지하 터널 봅니다. 지하 터널. 지하 터널은 이제 지하가를 포함하는데요. 지하가는 지하 상가 플러스 지하도죠. 자, 그래서 이 지하가나 지하 터널은 자, 봅니다. 연기 유동 초기에는 1.0ms입니다. 그런데 제트팬이 달려 있다면 이게 부동하게 되겠죠. 환기시키거나 그러면 재현을 하기 위해서 제트팬이 이제 구동이 되면 이때는 공기 유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3에서 5ms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서로 비교해서 이 숫자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뭐 머리가 아프겠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연기의 유동을 보겠습니다. 별 3개고요. 1, 2급 해당됩니다. 자, 연기의 유동은 공기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요. 지금 1번, 2번, 4번 항목은 전 페이지에서 이미 숫자로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번이 좀 까다로운데요. 이 3번 내용을 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와 건물에서의 연기 유동, 내와 건물에서의 연기 유동은 건물 내의 공기 흐름, 즉 압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건물에 형성된 중성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압력의 이제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중성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중성대는 압력 상하층 계곡부의 크기에 따라서 정해지며 냉방과 난방에 의해서도 그 위치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연기 확산은 화점층이 먼저 수평 쪽으로 오염되고 상층으로 상승한 후 계단 등 공간을 통해서 상층으로부터 강화한다 이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림을 도식적으로 그려가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건물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계단실입니다. 계단실이기 때문에 계단이 여기가 설치되어 있고, 자, 여기에는 이제 각 창문이 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창문이 많이 이제 있을 거고요. 자, 불은 지금 여기 지금 3층에서 이 3층에서 불이 화재가 지금 현재 났습니다. 화재가 이렇게 지금 3층에서 났고요. 출입구는 바로 여기가 출입구가 되겠어요. 여기가 입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화재가 지금 3층에서 났으면 먼저 지금 연기 흐름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연기는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천장면을 따라 자, 수평으로 움직이고요. 이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겠죠. 출입문을 통해서라든지. 자, 나와서 연기는 어디로 흘러오면 상층으로 갑니다. 상층. 연기가 이렇게 상층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각 층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겠죠. 오염이 되겠죠. 이렇게 오염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연기가 올라가면서 이거 이제 다 차면은 다 차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즉 발생하는 연기보다도 아니 여기에 이제 밖으로 배출되거나 여기 확산되는 연기의 속도보다도 발생하는 연기 속도가 많으면 연기는 다시 여기 가득 차서 어디로 움직이냐면 아래로 다시 내려옵니다. 아래로 다시 움직여서 자 2층으로 내려오고요. 2층이 다시 1층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2층에가 연기가 이렇게 또 침범해서 들어갈 거고 1층에도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연기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3번의 그 끝부분에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성대. 중성대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중성대. 중성대는 외기압과 같은 압력이 형성되는 부분이에요. 외기압과 같은 압력이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 따져보면, 자, 밑에는, 하층은, 자, 보겠습니다. 하층은 압력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자, 하층은 공기가 이렇게 투입이 되고, 하층은 공기가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층부는, 자, 상층부는 공기가, 연기나 이런 기류의 뜨거운 열기가 밖으로 이렇게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압력을 따져보니까 이 하층부는 압력이 기압보다 낮고요. 기압보다 낮아요. 그리고 이 상층은 압력이 기압보다 높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어딘가는 이 가운데 이 지점은 이제 뭐 하나의 무엇을 들죠. 여기가 이 지점이 압력의 변화가 없어요. 압력의 변화가 없고 변화가 제로입니다. 압력의 변화가 제로고 없고 흐름이 제로라는 거죠. 흐름이 전혀 변화가 없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바로 뭐냐면 중성대입니다. 중성대. 바로 이 중성대가 여기가 중성대가 되겠죠. 압력 변화가 없고 흐름이 없는 거기가 중성대인데 여기는 바로 무엇하고 일치가 됐냐면 이 중성대는 여기 중성대 보겠습니다. 이 중성대는 외기압과 같아요. 외기압과 같습니다. 이렇게 밖의 기압과 압력이 같은 지점이 중성대예요. 그래서 외기압과 같은 압력이 형성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층은 외기압보다 압력이 낮고 상층은 외기압보다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선한 공기는 흐름이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층부는 압력이 외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가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갈 거고요.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층부는. 상층부는 지금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서 압력이 높고 밖으로 이렇게 배출이 될 겁니다. 밖으로 배출된 만큼 지금 신선한 공기는 들어올 거고요. 그런데 이 중성대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외기압과 똑같기 때문에 흐름이 없고요. 정체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0이라고 하고 이때 기압의 크기는 외기압과 같다고 보시면 여기가 중성대다. 이 중성대는 이 건물의 개구부의 크기, 문이 또 어디가 열렸냐 안 열렸냐 이 상태, 또 이 건물에 지금 난방이 켜졌느냐 뭐 냉방기가 켜졌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위치가 아래로 올라갈 수도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성대 위치를 왜 따지냐면 이 중성대 위치에 따라서 이 중성대를 수평으로 이렇게 딱 그어보면 이 아래층에는 공기가 투입이 되고요.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이 중성대를 축으로 해서 윗부분은 연기가 가득 차면서 연기가 밖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뜨거운 열기들이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문을 통해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이 중성대 아랫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공간일 수가 있어요. 왜? 연기는 중성대 축으로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모이고 아래층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연기가 더 이상 빠져나갈 때는 적은데 축척이 되면, 정말 쌓이게 되면은 연기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아까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화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중성대 위치에 따라서 뭐 연기가 어떻게 된다, 흐름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깨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피난할 때에 이 중성대 될 수 있으면 사람이 피난할 때에 허리를 굽혀서 낮은 자세로 가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중성대 위치를 피해서 아래쪽으로 얼굴을 향하게 되면은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라는 겁니다. 자, 중성대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소화이론입니다. 1절 연소의 조건에 따른 제어 분류입니다.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염물, 산소, 에너지원, 연쇄 반응의 4요소가 구비되어야 하므로 이 요소들 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면 연소 현상은 돼야 된다. 자, 제거 요소 봅니다. 제거 요소. 가염물, 산소, 에너지, 연쇄 반응. 자, 가산점연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법, 가염물을 제거하는 제거소화법. 자,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법. 자, 에너지, 점화 에너지를 냉각시키는 냉각소화법.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억제하는 억제소화법. 자, 적용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염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가스를 차단하는 것과 가염물을 제거하는 것, 이거는 제거소화법이 되겠죠. 자, 산소를 차단하는 것은 모래, 거품, 포도, 담요, 이런 것들은 질식을 시켜서 소화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식 소화입니다. 자, 에너지를, 즉 냉각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물, 이산화탄소는 냉각 소화법에 해당됩니다.
자, 억제 소화는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소화법인데요. 자, 분말 소화기, 할온류 소화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거 요소별 소화법을 살펴봤고요. 자, 여기에서 밑에 추가로 적어 놓은 거 부연 설명한 거 보겠습니다. 자, 3요소는 가산점인데, 자, 제거는 물리적 소화입니다. 3요소 제거 소화법은 물리적 소화법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즉, 가염물, 산소, 에너지인데, 제거 소화, 질식 소화, 냉각 소화는 물리적 소화에 해당되고요.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억제 소화는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억제 소화는 화학적 소화입니다. 화학적 소화. 자, 이거 화학적 소화는 그러니까 억제 소화 연쇄 반응에 해당되고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염물, 산소, 에너지에 해당되는 물리적 소화가 있어요. 그 방법에는 제거, 질식, 냉각 소화법이 있습니다. 자, 물리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번 제거 소화 이제 나옵니다. 가염물을 제거하여 연소 현상을 제하는 소화법. 가염물과 화원을 격리시킴으로써 연소를 중단시키는 방법. 화재 현장에서 대상물을 파괴하거나 제거하여 연소를 방지하고, 가스화재에서 밸브를 잠금으로써 연소를 중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림 화재에서 화염이 진행하는 방향에 있는 나무 등의 가염물을 미리 제거해서 산림 화재에서 화염이 진행되는 걸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하나의 제거 소화법이 되겠습니다. 자, 질식 소화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한계 산소 농도, 즉 LOI를 14 내지 15 볼륨 퍼센트 이하로 유지하면은 소화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연소의 물질 조건 중 하나인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인데요. 유류 화재에서 폼으로 유연을 덮어서 불을 끄는 것도 질식 소화고요. 이산화탄소 등 불활성 가스의 방출로 화재를 제어하는 것도 질식 소화입니다. 발화 초기에 쓸 수 있는 응급처치로 담요나 모래 등으로 덮어서 불을 끄는 것,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을 밀폐하여 소화하는 것.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다음 장에 가면 냉각 소화, 억제 소화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 지금 1번의 제거 소화에서 이런 가스화재 밸브를 잠근다, 뭐 나무를 미리 제거한다, 뭐 대상물을 파괴한다, 제거한다, 이런 내용들하고 이 밑에 폼으로 덮어서 불을 끈다, 이런 내용들을 섞어 가지고 이게 아닌 거, 뭐 제거 소화가 아닌 것을 찾으라, 질식 소화가 아닌 것을 찾으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내용들 유심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